안녕하세요. 콩쌤의 사회 강의 6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진병자는요, 해를 가리켜요. 임진년, 병자년, 올해도 무슨 년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는 일본, 호는 오랑캐 호자인데 청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임진년에 일본이 전쟁을 한 걸 임진왜란, 병자년에 청나라 오랑캐와 싸움이라고 해서 병자호란 이렇게 됩니다.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는요, 조선과는 아주 오랫동안 친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으로 황제 권위가 약해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권 말이 된 거죠. 자, 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웃 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전국적으로 전쟁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규모 군대를 조선으로 침략하고 명나라까지 정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처음에는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핑계로 16여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1592년 4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700여 척의 군함을 타고 부산을 상륙하여서 제일 처음에 공격한 성이 동래성입니다. 이게 바로 동래성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게 성벽이고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조선군과 백성이 맞서 싸웠지만 결국 함락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성에서 여기 동래선 성의 그 성주가 이제 순절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는 기왓장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네 부사 송상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결을 하기 위해서 순절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동래부 순절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동래선이 함락되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왕이 있는 한성으로 한섬 방향으로 그 조선군들을 이기면서 갑니다. 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한성에 있던 선조와 신하들은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한성을 점령한 다음에 왕이 없자 평양도 함경도까지 쫓아 올라가고요. 그래서 선조는 명에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명나라에 군대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런 전쟁은 다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 때문에 극복이 됩니다. 자, 먼저 전라도도 수군 절도사, 지금의 전라도를 말하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미리 대비합니다. 식량 저장하고 군함과 무기를 미리 갖춥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옥포 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해전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되죠. 특히 한산도 대첩에 학이 날개 모양으로 처음에는 공격한 척 하다 도망가서 쭉 끌고 들어오면 학의 모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익진 전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일본군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는데요. 물론 학익진 전법으로만 된 게 아니겠죠. 훌륭한 전술로 조선은 수군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닷길을 잘 알아서 그런 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화포가 위력이 있습니다. 조총은 기껏해야 50에서 100m까지밖에 맞출 수 없지만 화포는
800m에서 1km까지, 그러니까 조총으로 쏘기 전에 배를 박살내는 그런 훌륭한 위력 있는 화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른 거북 판옥선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북선, 이 거북선은 이제 돌격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먼저 적을 이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적의 배를 갈라놓으면 주변에서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이제 육군에서는 곽재우를 비롯한 양반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의병들이 봉기를 해서요. 관군과 아주 협력을 해서 진주성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또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그리고 의병에 의해서 패하게 되는데요. 조선 수군에 의해서는 보급로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물자나 식량 또 무기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병한테 패하자 완전히 의욕을 잃고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게 되죠. 물론 전쟁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나라 살림도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적들이 있는데 관련된 유적은 금산군에 있는 700의총, 여기에는 700명의 의병장들이 모셔져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진주성, 아까 말했던 의병 김시민이 이끄는 3,000명의 군사와 의병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1차전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함락되지만 말이죠. 유명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636년, 무려 40년 만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겠죠. 자, 임진왜란에 참전한 그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자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명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광해군은 망해가는 명을 도와준 척도 하고 후금도 후금과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합니다. 그런 중립외교에 반대하던 신하들이 여진족을 아주 깔보고 있었죠. 그래서 강해군을 몰아내고 왕으로 인조를 세우게 됩니다. 후금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문명이 낮다고 그렇게 깔보게 된 거죠. 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후금이 이제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러자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 제가 당신은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쟁을 끝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죠. 아주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은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요.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병자호란 1636년에 일어납니다. 자, 인조는 처음에는 강화도로 가려고 해요. 그냥 고려시대 때 몽골군에게 침략당했을 때 우리가 강화도로 가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청나라가 이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서울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포위가 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게다가 신하들은 청과 싸우자는 편과 그다음에 화해하자는 편이 아닙니다. 싸우자, 화해하자, 화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일 동안 대항을 하지만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조선과 청나라는 이제 조선이 신하가 되고요. 청이 임금이 돼서 우리가 소현세자가 잡혀가고요. 복림대군과 함께 청의 인질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조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이 전쟁할 때 당연히 지원군도 보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남한산성 자체가 바로
병자호란과 관련된 유적인데요. 보시면 안에도 인조가 직접 적의 움직임을 군사들을 지휘하였던 수어장대, 높은 곳에 설치해서 가장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포루, 대포를 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암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래 다닐 수 있도록 적군들 눈에 띄지 않는 비밀 성문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콩쌤의 사회 강의 6탄 2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